네. 뭐 제가 이제 오늘 또 준비한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펙 관련 이제 뭐 이 결과를 조금 더 분석을 하고 향후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건지 관련된 부분 좀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주말이죠. 주말에 발표되는 금요일이죠. 금요일로 발표되는 시카고 PMI 지수와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오펙 관련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는 정례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 생산량을 하루 이제 100만 배럴 정도 이제 더 증산을 하는 거에 지금 합의가 되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100만 배럴 증산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다. 왜냐하면 180만 배럴 정도까지는 한번 하지 않을까, 증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실제로는 100만 배럴 정도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증산 효과가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2016년 11월 달 감산을 합의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 시점부터 그냥 다시 그 정도만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산을 했다기보다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수준, 그러니까 감산을 합의했던 수준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이다 보니까 증산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라는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또 하나는 어쨌든 합의는 100만 배럴 정도 증산을 합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100만 배럴이 증산이 되겠냐라는 게 또 시장에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연말에 되면 또 이제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다 보니까 이란이 이제 원유 수출이 좀 제한될 것이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재정이 거의 파탄 상태다 보니까 뭐 더 뽑고 싶어도 원유를 더 이제 더 증산하고 싶어도 증산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베네수엘라 쪽에서 오히려 더 감산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증산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실질적인 증산은 한 60만 배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온 겁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뭐 한 77불, 골드만삭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77불 아니면 뭐 80불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서 조금 시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증산 규모를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지금 중요한 건 정확하게, 그러니까 100만 배럴 증산하겠다고 했지만 아주 명확하게 명시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전처럼 뭐 누가 얼마의 쿼터를 가지고 얼마의 쿼터를 가지고 얼마의 쿼터를 가지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자율적으로 증산하게 되는 건데, 사실 지금 러시아가 제일 목이 마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러니까 이 감산을 통해서 유가가 올라왔을 때 가장 이득을 많이 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이 가장 덕을 많이 봤죠. 왜냐하면 특별한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증산하면서 중요한 건 마켓 쉐어는 계속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수혜를 본 건 미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건 러시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증산이 됐다고 해서 저는 러시아가 생각보다 증산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저는 이 말만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증산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100만 배럴 증산이다. 원래는 180만 배럴 정도 증산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많이 증산해도 상관없는 거야? 왜냐하면 감산할 때 가장 말 잘 안 지킨 나라가 초반에 러시아였거든요. 네. 러시아가 제일 말을 안 들었어요. 감산 제일 안 했거든요, 초반에. 물론 나중에는 감산을 많이 했지만 처음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러시아는 계속 감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억지로 이제 한 게 된 건데, 결국에는 그러고 인해서 가장 손해 많이 본 게 본인들이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엔 증산 초반에 많이 할 것 같아요.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 쪽이 저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준비한 표를 보면, 자, 요건데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다음 차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발표되었던 이제 미국의 이제 시추 공수, 그러니까 리그 수 자체는 주간 단위로는 줄었어요. 주간 단위로는 줄었지만 여전히 연 단위로 보면 계속 증가세입니다. 증가세고, 지금 어쨌든 시추 공수가 이제 드디어 중요한 세 자릿수를 넘어서 이제 네 자릿수까지 왔습니다. 네 자릿수까지 증가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꽤 많은 증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시추 공수가 이제 예전만큼, 그러니까 2년 전과 비해서 워낙 셰일오일 업체들의 생산,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효율성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쉽게 예를 들면 한 구멍을 시추공을 파서 이제 수평 파쇄로 이제 원래 보통 이제 셰일 진위층에서
오일이랑 가스를 같이 뽑아내요. 물을 같이 파쇄를 하거든요. 그러면 물까지 같이 확 끓여들여서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분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일이랑 이제 그 가스랑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추공에서도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 2년 전에는 뭐 예를 들어 100에 소위 말하면 100을 만약에 캐놨다면 거기서 오일을 70을 빼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90까지 빼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점이죠. 그러나 이런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쨌든 계속 유가가 올라간다면 미국 내외 셰일 오일 업체들은 계속 증산할 것이다. 이거 사실 트럼프가 굉장히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주력지 자기의 표밭인 러스트벨트를 중심 또 텍사스 지역 이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정유 업종들, 셰일 오일 업종들 여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밭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손 안 대고 소위 말하면 코 푸는 격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소위 말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이건 물리적으로 안 된다. 이라는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증산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온전히 미국 셰일 오일 업체가 돼요. 원 없이 뽑아도 됩니다. 예전에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 가장 키를 쥐고 있었던 게 미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셰일 오일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미국발 공급 과잉 우려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셰일 오일 업체들이 작은 중소형 셰일 오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구조조정 다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아남아 있는 셰일 오일 업체들은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주요 셰일 업체들의 평균 마진율 자체가 예전에는 한 60불이 넘었어요. 지금 40불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돌릴 이유가 없죠. 훨씬 더는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생각보다 많이 뽑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공급 과잉,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유가를 추세적으로 올릴 수 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 우려감도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연출이 되면 결국 위험자산, 그러니까 회피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유가에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7월 6일 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겨버린다, 부과를 시켜버리면 이렇게 되면 실제로 글로벌 물동량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이제 유가가 올라갈 거라는 리포트를 내고 있는 이쪽과 맞지 않는 게 수요가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이제 회복세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도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많은 분들이 크루드 오일을 지금 상방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방 자체를 추세적인 상승으로 봐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베네수엘라든지 이란 쪽에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증산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란도 변수는 있어요. 미국이 만약에 제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만약에 합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 아까도 했지만 러시아와 미국의 증산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무역 분쟁 우려감은 결국에는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일으켜나서 유가에 부담을 주는 거고, 실질적인 실물 경기 자체도 만약에 7월 6일 날 관세가 나온다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옵니다. 그럼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나온다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유가는 저는 하향 안정화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쨌든 오펙 이후에 유가가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네. 그럼 멘토님의 의견은 앞으로 좀 하향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저는 레인지를 설정을 한다면 70불을 상단으로 보고요. 하단은 60불 정도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70불 자리에서 이걸 뚫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70불이 기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오버슈팅은 나올 수 있는데 70불 위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을 투자에 좀 참고를 한다면 70불 위에서 만약에 뭐 72불 정도 전고점 수준까지 오겠죠. 그 정도까지 만약 올라온다면 그때는 매도 포지션 한번 구축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계약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미니 크루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도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80, 90 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70불을 기준으로 72불 위에서는 좀 매도 포지션을 잡고 가셔도 된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론 뭐 7월 6일 날 실질적 관세 부과가 안 되면 또 유가는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관세 부과가 안 되고 무역 분쟁 우려감이 풀린다 하더라도 80불까지 넘어오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지 러시아의 증산 속도 자체가 사실 시장의 예상보다는 가파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짤막하게 시간이 남아서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이제 시카고 PMI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PMI 미국의 PMI 지수는 많습니다. 주요 연은들은 다 발표를 합니다. 뭐 캔사스 시티 뭐 PMI 뭐 얼마 전에 발표됐던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 하고 있는 뉴욕 연은 지수라든지 전체 이제 모든 이제 지역 연은 쪽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시카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되는 건 아니지만 시카고 이제 지역에 대한 이 지역별의 그러니까 이 제조업 경기를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시카고 이제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발표가 됩니다. 50일 기준으로 뭐 그러니까 50일 상회하면 경기 확장, 그다음에 하회하면 경기 위축인데요. 이거 사실 그럼 왜 들고 나왔냐? 뭐 사실 이 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제조업 지수는 뭐 그때 첫 강의 때 그렇죠. 왜 ISM 중요한지 말씀해 네. 주셨었고 왜 시카고를 봐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카고 지표, 그러니까 시카고 PMI 지수가 예를 들어 이제 이 지표가 뭐 6월 지표다, 5월 지표다 그러면 그 달 말에 발표가 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월 지표면 5월 제일 마지막에 발표되니까 그 달의 결과를 말을 하는 겁니다. 발표일은 제일 늦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를 나타내는 건 얘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ISM 제조업 지표로 비해서 다른 지표들은 그 전달의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거고요. 시카고 지수는 그 달의 지표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빠른 거고 또 하나는 시카고 지역은 대표적으로 디트로이트 지역까지 포함돼 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항공 산업과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미국의 소비화라든지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경기에 대해서 민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카고 PMI 지수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지표들 잘 보고 약간 선행성을 좀 띱니다. 이게 ISM 제조업 지표와 시카고 PMI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 분홍색 선으로 나타내는 게 ISM 제조업 지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회색 선으로 막대 그래프가 나타난 게 시카고 PMI 지수인데 보시면 거의 흐름 자체를 거의 동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약간 ISM 제조업 지표의 선행성도 좀 띄고 있다라는 점도 좀 중요한 역할이니까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매달 말에 발표되면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발표가 되겠네요. 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번 주 좀 어떤 멘토링이라든지 전략을 좀 짜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금요일이니까 네. 이번에 뭐 금요일 발표되는 거 가지고는 하긴, 안 네네. 하는데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면 그러니까 다음 주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 쪽으로도 포지션을 잡아볼 수도 있겠죠. 그 쪽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 지표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문서진 멘토가 새롭게 이제 시카고 PMI 지수에 대해서 지표 해석하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와 함께 앞서서 오펙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증산에 관한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서진 멘토께서는 조금 다른 관점의 해석을 좀 보여주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견해이고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 오펙 관련해서 증산 얘기가 5월 말쯤 나왔을 때 하락한 그날 당일에 폭하고 실제 오펙 회의 결과 나온 지난 금요일 결과 올라간 폭하고 봤을 때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시장에 그 뉴스가 주는 충격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 똑같은 가격이 됐다라고 보고요. 네. 표현이 좀 저렴했는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원래 그 고점까지 다시 가는 건 무리인 거고요. 이미 에너지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나오는지 그리고 해석 부분이 이제는 키를 쥐는 거죠. 아무래도 100만 배럴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실은 각 국가별 이해 관계에 따라 조금은 이제 뭐 언론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언론 플레이에 따라 시장이 가는 부분에 추세를 거스르지 말고요. 최대한 좀 따라가면서 조금 좀 짧게 구간을 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저희 해외 선물 데스매치의 멘토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뉴스에서는 오펙과 관련해서 국제 유가 급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문서진 멘토께서 새로운 관점 해석해 주시면서 또 새로운 또 정보 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문서진 멘토뿐만 아니라 저희 해외 선물 데스매치 멘토들과 함께 하시면 또 새로운 관점에서 또 새로운 내가 매수 포지션 잡아서 더 수익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스매치
데스매치 대회 참가는 이미 마무리됐지만요. 교육 참가 신청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tv.etomato.com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해외 선물 데스매치 참가 신청란 누르시면 이제 경쟁에는 참여할 수 없겠지만 저희 멘토들의 투자 클럽 함께 가입하셔서 강의와 멘토링 계속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참가 신청문 항상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